문빙은 유표의 대장으로 형주 북방의 방어를 담당했는데 유표가 죽은 후에는 아들 유종을 모시며 무장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조조의 위협에 유종이 항복해버리자 인재를 중시했던 조조의 휘하에 문빙도 그대로 들어가는 듯 했으나 조조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이 형님은 나는 형주를 지키지 못했다. 그저 처벌만 기다릴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나아가지 않았고 조조가 한수를 건너자 비로소 조조의 본진에 찾아왔는데 조조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묻자 문빙은 유표를 도와 국가를 받들지 못했다. 한천의 수비를 담당해 영토를 지켰으나 결국 실패해서 이 꼴이 되어버렸으니 슬프고 부끄러워 일찍이 별 낯이 없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 모습을 본 조조는 넌 진짜 충신이다 라고 말하며 얘를 두텁게 하여 대우했다고 합니다. 조조가 형주를 평정했지만 강하고는 오나라와 가까워 백성들은 불안해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조는 문빙을 강하 태수로 임명했고 국경지대에 이를 위임했다고 하니 문빙 형님을 상당히 신뢰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나는 항복한 장수를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문빙 형님은 강하를 지키는 수십 년 동안 무력의 위세와 은덕이 있어 도적들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했고 적국에게까지 이름을 떨쳤는데 이 형님이 수십 년 동안 지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공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름을 휘날리며 성을 지켜냈다라는 기록을 보니 이 형님도 엄청난 수성의 달인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송건이 군대 5만을 이끌고 격렬한 기세로 석양에서 문빙을 포위했으나 이 형님은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나아가지 않았는데 송건은 20여일이 지나자 뾰족한 방법이 없다 여겼는지 포위를 풀고 물러났고 문빙 형님은 이때 뒤를 추격하여 격파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위략이라는 책에서는 송건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왔을 때 하필 폭우가 쏟아져 성책이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은 논밭에 나가 있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지 못해 문빙 형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빙 형님은 어차피 이제 와서 고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성 안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말게 한 후에 스스로는 관사에 들어가 누워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송건 형님은 이를 보고 북방에서 문빙을 충신이라 여겨 이 군을 맡긴 것이다. 근데 내가 쳐들어왔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뭔가 계략을 꾸몄거나 아니면 원군이 온다는 반증이다 라고 의심을 품어 오히려 공격을 멈추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정사 삼국지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록이 진짜라면 정말 대담한 형님이었던 것 같고 임기응변 또한 훌륭했던 장수였던 것 같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대뽀 스타일의 적장을 만났다며 그대로 적에게 휩쓸려버리는 위험천만한 전략 같기도 해서 무너진 곳으로 그대로 뚫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문빙 형님은 악진과 함께 삼구에서 관우를 격퇴하고 공을 올려 연수 정우에 올랐고 봉혁 장군의 관위가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관우의 보급대를 한수에서 공격해 형성에서는 100가지 불태우는 공적을 세웠는데 전투에 대한 자세한 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방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전투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